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40 중반이 된 여자이며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게도 이런 곳에 글을 쓰게 될 이유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사람 사는 세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가정 잘 지키면서 살고 싶었던 저의 꿈은 산산이 무너져 버렸고, 그걸 계기로 저는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의 꿈을 짓밟은 남편과 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하지 못한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를 고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고르세요? 제가 만약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진짜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시부모 자리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 생활 내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제 말을 꼭 기억해서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단 한 번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 역시 마찬가지죠. 시아버님이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있으니 딱히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으셨을 거예요. 남들에게 얘기해도 누구나 인정하는 직업이고 많은 돈을 벌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덕분에 시모와 저희 남편은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반면에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오빠 이렇게 셋이 살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엄마 혼자 돈을 벌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여자의 몸으로 버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배움이 많으신 것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뚜렷한 기술이 있으신 것도 아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청소를 하는 일을 하게 되셨는데 남의 집 가정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답니다. 늘 힘이 들어 하시는 엄마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이 오빠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저와 남편은 국민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6학년까지 같은 반을 두 번씩이나 했었고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집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아주 많았어요.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집이었는데 특히 그 집 마당에는 고급스러운 검정색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아빠도 안 계실 뿐더러 집에 자동차도 없었으니까요. 하도 부러워서 오빠한테 저 자동차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친구 자체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친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엄청 비싸고 좋은 것이라면서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그 꼬라지가 너무 싫었었어요. 야,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어제 우리 삼촌이 놀러 와서 사주신 거야. 우와, 비싸 보이는데? 얼마짜리야? 나 한번 만져보자. 어? 어디 더러운 손을 대. 절대 안 돼. 이거 만지다가 부러지면 네가 사줄 거야? 사줄 돈도 없으면서 어딜 만져? 뭐라고?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니네 집 잘 산다고 잘난 척 하는 거냐? 됐다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만져. 너나 실컷 만져라. 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잘난 척을 했고 친구들을 무시했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생각해 주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는 저도 있었고요. 오히려 저는 가진 것 없었지만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무슨 일이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제게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신에게 친구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끔씩 그 친구의 어머니가 반 전체 아이들에게 간식을 돌리기도 하셨어요. 저는 먹어보지도 못했던 고급 외제 초콜릿 같은 것을 들고 오셔서 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걸 받을 때에는 아이들 모두가 좋아서 입이 헤헤 벌어져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반복되는 그 친구의 행동에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혼자가 되었죠.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인데 말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를 다시 만난 것은 성인이 된 후 동창회를 할 때였어요.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동창회에 나오라는 연락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아주 작은 회사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창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괜히 이런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고 사람들한테 보이기가 싫기도 했고요. 그리고 엄마는 여전히 청소부로 일을 하고 계셨으며 저희 집안 형편은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동창회라고 하면 어른이 되어 뭔가 멋지게 변한 제 모습을 보여주러 나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그 친구가 하도 같이 나가자고 해서 억지로 그 자리에 나갔고 그곳에서 미래의 제 남편이 될 규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 규현이 맞지? 야, 진짜 오랜만이다. 반가워. 혹시 너 다인이? 진짜 다인이야? 야, 몰라보게 이뻐졌네. 야, 그때는 키도 작고 못생겼더니. 뭐? 참나. 너는 뭐 잘생겼는 줄 아냐? 네 키나 내 키나 비슷했거든? 뭐 그렇긴 해. 야, 나는 고등학교 때 훅 커서 지금 이 키가 된 거야. 야, 너는 언제 이렇게 키가 크고 예뻐진 거냐? 뭐 좋은 음식이라도 먹고 살았냐? 그냥 열심히 살았지 뭐. 꼭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 예뻐지고 키 크냐? 아참, 너네 엄마는 아직도 청소 일 하셔? 그때 다른 집 청소하는 일 하셨잖아. 가정부였나? 뭐 그러지 않았어? 응? 아, 그렇지 뭐. 아직도 일하고 계셔.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제게 저희 엄마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굳이 저희 엄마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것까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도 많은 데서 왜 꼭 그런 걸 물어보는지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화가 막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 사이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그 규현이라는 친구는 저희 대학, 직업, 저희 오빠가 하는 일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난감해 죽겠더라고요. 딱히 잘난 것도 없는 집안이 뭐가 그리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도 누군가 물어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친구는 번듯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더군요. 여전히 아버지는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집안의 가사 도우미까지 쓰시면서 어머니는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계셨고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잘난 척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얘기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친구와 엄청 욕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동창회를 마친 후 며칠이 지난 후 한 친구가 제게 와서 규현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알아? 규현이 걔 대학교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갔다더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을 내? 아니, 뭐 학교에 돈 내고 그 부정 입학하고 그런 거 있잖아. 나도 건너 건너 들었는데, 그랬대. 걔 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 어떻게 그 대학을 들어가? 그게 다 돈이지 뭐.
내 대학 동창 친구가 걔랑 고등학교 동창생이라서 알게 된 거라니까.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랬구나.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오히려 그런 집안에서 자란 게 부럽던데? 야, 부럽긴 뭐가 부러워. 잘난 척 대마왕인 그 가족들을 누가 좋아한다고. 네가 훨씬 나아. 야, 그까짓 돈이 있어도 걔처럼 그렇게 살면 아무도 안 좋아해. 근데 걔, 야, 그날 너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냐? 아니,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묻고 네가 예뻐졌다느니 어쨌다느니 아주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걔한테 따로 연락 안 왔냐? 그냥 뭐 궁금하니까 그랬겠지. 따로 연락 안 왔어. 와도 싫고. 그래, 야, 그런 놈은 상종도 하지 마. 알았지? 야, 동창생이라고 무조건 다 친하게 지낼 필요 없잖아. 우리는 그냥 예전처럼 우리끼리 놀자고. 친구의 말을 듣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규현이라는 동창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가웠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며칠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밥은 먹었는지, 퇴근 후 저녁에는 뭐 하는지, 최근 개봉한 영화는 보았는지 등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도 참 착하지. 그때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어야 하는 건데, 저는 또 동창생이라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일일이 다 대꾸를 해주었고, 그 결과 저희는 몇 번을 함께 만나면서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진짜 싫었는데, 남녀가 단 둘이 만나다 보니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점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서 혹시나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도 연애 경험도 없고 남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 누가 제게 관심을 보이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둘이 몇 번이나 만나고 연락했다는 사실을 제 친구가 알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하니 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규현이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하신 대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가정 형편도 별로고 제가 가진 조건도 별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그 남자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고 저는 저의 순결을 준 규현이라는 남자와 당연히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제가 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처음보다 점점 더 심해지는 말투에 제가 아주 짜증이 나서 대판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모르다니 뭘 몰라? 너 이러려고 나랑 사귄 거냐?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내? 아, 네가 전문대 나오고 스키도 안 타봤다니까 하는 말이지. 참나, 나도 안 해봐도 다 알 건 알거든? 니네 집이 좀 잘 산다고 너만 다 안다는 착각하지 마. 알았어? 우리 집안 형편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너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 다시는 이딴 식으로 말하지 마. 알았어? 야, 너무 흥분했다.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 야, 그래도 네가 엄마 닮아서 엄청 정리 잘하고 깔끔한 건 인정이야. 그건 네가 최고야. 너 지금 그걸 칭찬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 엄마 청소부라고 놀리는 거냐고?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난 그냥 네가 엄마 닮아서 청소 잘한다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진짜 집안 엄청 깔끔하겠다. 그치? 화 풀어. 미안. 반 어거지로 몇 번 있던 남친과의 고비를 넘겼더니 제 뱃속에는 어느덧 아이가 생겨버렸더군요.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몰랐던지
그냥 남친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따로 피임을 심각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피임에 실패를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남친 집에서 시작된 어마어마한 반대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우리 집 보고 우리 아들 꼬신 거지? 동창회에 나가서 만났다며? 다 작정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개뿔이 무슨 어머님이야? 내가 너 같은 청소부 딸내미한테 어머님 소리를 들어야겠니? 동창회에 잘난 여자애들 많던데 어디서 꼭 이런 애가 얻어 걸려가지고는 내가 진짜 내 명예 못 산다 못 살아. 아유 열받아. 세상에 작정하고 이렇게 꼬시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겠어. 우리 애가 공부만 해서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꼴까지 당하고. 어머님 아니에요. 그건 오해세요. 규현이가 먼저 저한테 연락했고 저도. 시끄러워. 너 어디서 입을 함부로 굴리니?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디서 넘볼 걸 넘봐야지. 집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우리 집을 넘봐? 남친의 어머니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제게 상처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비참하던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꼬셨다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는 남친의 모습에 저는 더더욱 화가 났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임신한 사람이 약자인걸요. 혹시나 저와 아이를 모른 척하고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어쩌나 제가 걱정까지 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성애가 뭔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아이를 지키려면 아이 아빠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친 집안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버티기로 했죠. 분명히 자신들의 핏줄이 생기고 하면 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이까지 낳은 며느리를 내쫓기야 하겠어요. 저는 힘들지만 제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피눈물을 한 10번 정도 흘리고 나니 저희는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나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정도였지만 말이죠. 시모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저희 집안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듣기 힘든 얘기가 바로 저희 엄마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이고, 얼마나 모자르고 배운 게 없으면 남의 집 가정부랑 청소 일을 하니? 혹시 니네 엄마 도벽 같은 거 있으셔서 가정부 그만두신 건 아니지? 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벽이라뇨.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얘. 내가 예전에 우리 집에 도우미를 들였는데 글쎄 그년이 내 안방 서랍에서 반지를 훔쳐다가 나한테 딱 들켰지 뭐냐?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 내가 뭐 너네 엄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주제보다 더 좋은 거 보고 그러면 순간 훅 변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요. 그건 저희 엄마가 좋은 기회가 생기셔서 대학교 소속으로 직원이 돼서 들어가신 거예요. 저희 엄마 얼마나 꼼꼼하고 일 잘하신다고 인정받으시는 분인데요. 아니 뭐 그럼 다행이구나. 세상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어머님, 저희 엄마 정말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늘을 우러러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오신 분이니까 앞으로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니, 뭘 그렇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하니? 아니면 아닌 거지. 그리고 내가 뭘 니네 엄마한테 이상한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너 이런 게 가정교육이라는 거야. 너도 니네 어머니 욕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시애미한테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결혼 후 저는 시모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평생 일을 해본 적도 없으신 시모는 성격이 앞뒤로 꽉 막혀 있으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셨죠. 오로지 자신의 아들, 자신의 남편만 중요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발밑에 있는 낮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그런 시댁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갔어요. 물론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것은 맞아요. 아무리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 좋은 물건들을 가득 넣어주셨고 좋은 자동차도 사주어서 저 또한 몸은 편하게 살아갔습니다.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서 아이의 육아용품도 최고급으로 사주시기도 하셨죠. 유모차 하나에만 100만 원이 넘는 아주 고급스러운 것으로 장만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행복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소박하게 가족끼리 진심으로 느끼는 마음을 바라는 것 뿐이었는데 시모와 남편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남들에게 제 모습이 부끄러우셨는지 저의 학벌이나 직장까지 속여가며 저를 소개시켜 주셨고 돌아가셔서 없는 아버지의 직업까지도 본인이 지어서 말씀하시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치가 떨릴 정도로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결혼 후 7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저는 제 시댁에서 제대로 숨도 못 쉴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했었는데 제게 오로지 숨 쉴 구멍을 주는 친정에 가서 저는 참고 있던 말들을 모두 풀어내었죠. 엄마, 우리 시모네 집 얼마 정도 할까? 응?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렇게 좋고 넓은 집은 대체 얼마 정도 있어야 사는지 궁금해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부자로 태어났는지도 궁금하고, 뭐 그래. 우리 딸이 요즘 힘들구나. 네 시댁이 워낙에 잘 사는 집안이긴 한 거지. 일반 직장인들은 솔직히 그런 거 사기도 힘들단다. 이 엄마는 오래전부터 집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되네. 그만큼 가진 게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게야. 그런 거지? 하, 근데 난 돈 많은 시댁을 두고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뭐만 하면 다 돈으로 하려고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속이면서 소개시키고 내가 그렇게 창피한가? 나도 귀한 엄마 딸인데.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이니까 네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래도 어쩌겠어. 애 낳고 사는데 참아야지. 그래도 그런 시부모한테서 얻는 것도 많잖아.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네 자식들한테 좋은 환경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응? 가끔씩 친정 엄마와의 대화로 저는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결혼 10년 차가 되어 결혼 기념일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죠. 고급 호텔을 드나들었던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를 자세히 보니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그 날짜이더라고요. 출장을 간다고 했던 지역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뭔가 이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냥 어물쩍 넘기면서 황당한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거?
그때 갑자기 회사 부장님이 오셔서 결제만 해드린 거야. 아, 그게 또 어디서 났대? 당신 옷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와? 그때 당신 다른 지방에 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급하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어디 그 회사 생활이 쉬운 줄 아니? 그 윗사람들 모시느라 정신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걸로 스트레스 줄 거야?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날짜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지. 야, 너처럼 편하게 사는 여자가 어딨냐? 집에서 놀면서 시댁에서 집이며 뭐며 다 해주고 애들 들어가는 돈도 다 여유 있게 내가 벌어다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시댁 만난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알았지? 남편의 말은 정말 짜증나더군요. 제게 회사 일로 바쁘니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편한 여자라고까지 했었죠. 제가 바라는 것은 가족 간의 진심 어린 행복인데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게 진짜 제가 바라던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죠. 그런 남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 제게 꼬리를 밟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어 있었을 때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고 그곳에서 남편이 시모와 나눈 충격적인 대화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 그 마누라가 눈치챈 것 같아. 영수증 들켰어. 뭐? 이런 바보 같은 놈. 그때그때 바로 버려야지. 그런 걸 왜 갖고 있다가 들켜? 진짜 짜증나네. 어떡하지? 일단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니까 두고 보자고. 행동 조심하고 핸드폰 바로바로 지우고. 알았어, 엄마. 나 엄마 카드로 계속 써도 되는 거지? 그럼 그 대신 들키지 않게만 조심조심 해. 둘이 짜고 제게 무언가를 속이고 있는 충격적인 문자를 보게 되었고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 그 호텔에 간 상대가 동창회에서 만난 여자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죠. 저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제 친구가 아는 여자이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 능력 있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미친 듯이 날뛰며 시댁으로 향했고 시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신 거죠? 뭘 말이냐?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산만하게. 알고 계셨잖아요. 아범이 바람피고 쓰레기짓 하고 다닌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카드까지 주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년이 아주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능력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왜요? 저랑 비교되는 년이라서 좋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같은 여자 아니에요? 저랑 같은 여자 아니시냐고요? 예,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남자들은 다 똑같아. 현실을 직시해봐. 어디 남자들 바람 안 피우고 사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평생을 밥만 먹고 사니? 라면도 먹고 살고 외식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대신 너는 이런 삶을 보장받았잖니. 너는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 남자는 그거 하나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네가 지적 수준이 통하니 집안 분위기가 비슷하니 솔직히 얘 너랑 호텔 레스토랑 가기도 창피하더라. 남자가 자고로 밖에서 큰 일을 하다 보면 대화 통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가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대단들 하셔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인성교육은 쓰레기인걸요. 저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뭘요? 돈 조금 없어도 제대로 된 사람 교육 가르치면서 살게 할 거라고요.
아니, 얘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만. 어딜 함부로 짓거려, 어? 너무나 황당한 시모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멈춰지지도 않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이혼한 제 친구가 저보고 절대로 먼저 터뜨리지 말고 증거를 더 찾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고 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요. 저보고 패자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증거를 찾을 길이 없으니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당장에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제게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결혼 후 아이를 바로 낳는 바람에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저는 그저 경력 단절녀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제 처지를 보아하니 부잣집 남편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눈물도 흘렀지만 이런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더 눈물이 흘렸던 것 같아요. 친정에 가서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엄마도 힘든데 딸인 제가 이런 꼴을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 속상하긴 했지만 제가 마땅히 기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힘들구나. 그래, 마음껏 울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네 편이야. 마음껏 울어. 엄마, 나 어떡해? 나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 어떡해? 엄마. 한참 동안이나 엄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던 저는 그제서야 엄마가 어제 일을 은퇴하셨다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낮에 집에 계셔서 저를 안아주고 계셨겠죠. 엄마가 평생을 청소를 하셨고 그 일을 은퇴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바람핀 남편에게 눈이 뒤집혀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나 이제서야 생각이 났어. 엄마가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는지. 괜찮아, 우리 딸. 어제 우리 딸한테서 연락이 없길래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했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나는 내일만 생각하고 이렇게 엄마를 찾아왔네. 그러니까 엄마지. 엄마들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 일은 무엇이든 다 이해할 수 있어. 괜히 엄마가 아니야?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응? 이제는 말해줄 수 있어? 엄마, 그놈이 있잖아. 그놈이 바람 폈어. 그 나쁜 놈이 말이야. 근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참으라고. 다 그런 거라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응? 뭐? 이 나쁜 놈을 봤나?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을 봤나?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이런 나쁜 인간들. 엄마, 나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엄마, 나 어떡해? 엄마만 믿어. 엄마가 그동안 못 해준 거 이번에 우리 딸한테 다 해줄게. 알았지? 그리고 너 이혼해서도 걱정 없이 엄마가 뒷받침해 줄 수 있어. 엄마 얼마 전에 작은 건물 하나 경매받은 거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지 같은 집안에서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이번 기회에 딱 증거 잡아서 찍소리 못하게 해버리자.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애들 놀라지 않게 잘 지키고 있어.
친정엄마는 마치 슈퍼우먼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울며 불며 어찌할지 모르는 저를 붙잡고 단호한 말투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평생을 모으신 돈으로 작은 건물도 하나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해야 했었고 아이들을 지켜야 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만 케어하고 있으니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내일부터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말하더군요. 아마 시모에게 모든 상황을 듣고 저와 한 집에 있기 싫어서 핑계를 대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친정엄마에게 알려드렸고 친정엄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남편의 행적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지내던 며칠 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 애미야. 네가 고생이 많다. 애들 케어하느라 힘들지? 내가 용돈 좀 주려고 들렸다. 시원한 차 한 잔 내오거라. 용돈이요? 저 괜찮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저 용돈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에이, 그래도 이 시애미가 좀 고생하는 며느리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혹시 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좀 속상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잊어라. 남자들 금방 그랬다가 또 금방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아참, 그리고 네 친정어머니 요즘도 일하시니? 저희 엄마 얼마 전에 은퇴하셔서 지금 쉬고 계세요. 그래? 그럼 잘 됐다. 니네 집 돈도 없는데 놀면 뭐하니? 용돈도 벌게 우리 집에 와서 가정부로 일하시는 건 어떠니? 네? 저희 엄마 한평생을 일하신 분이에요. 가정부라뇨. 아니, 가정부가 뭐 어때서? 워낙에 가정부로 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익숙하실 거 아니니? 와서 용돈 벌이나 하시라고 해. 놀면 뭐해? 집에서 잡생각이나 할 바엔 일하는 게 낫지.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 엄마 그렇게 돈 없지 않으세요. 가정부는 됐고요. 어머님이 한평생 팽팽 노셔서 집에서 잡생각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라도 저희 엄마 건물에 청소부로 일 좀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그나마 너 생각해서 일자리 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니네 엄마가 건물이 어디 있다고 건물 얘기를 하니? 어디 가진 것 없는 청소부 주제? 어머님, 청소부 월급이 요즘 괜찮은 거 모르시죠? 그리고요, 어머님처럼 펑펑 돈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저희 엄마는 건물 사면 안 되나요? 참나,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니네 엄마가 건물을 샀으면 내가 대통령 엄마가 되겠다. 어디 콧방귀도 못 낄 얘기를 해? 그렇게 못 믿으시겠어요? 아님, 안 믿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애미야, 너 진짜 왜 이러냐? 뭘 잘못 먹었냐? 아니요, 저 지금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속 시원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얘가 정말 미쳤나? 됐다. 내가 오늘은 이만 가볼 테니까 너 다음에 다시. 뭘 다음에 다시 해요? 전 이 문제로 더 이상 어머님과 할 얘기 없고요. 어머님이나 청소부 알바할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셨어요? 놀란 시모는 눈이 뒤집혀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은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편의 바람까지 묵인한 시모를 저도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친정엄마는 모든 준비를 끝내셨다고 하셨고 저희는 시댁을 향해 쳐들어갔어요. 남편에게도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일부러 모든 가족이 있는 밤 늦은 시각에 시댁으로 쳐들어갔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을 드나들고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의 증거들을 모두 꺼내어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잣집에서는 자식 교육을 이딴 식으로 하시나 봅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쓰레기 같은 사위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당신 이거 고소할 거야. 이런 짓 하면 벌 받아. 아이고, 그러게요. 저는 잃을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쪽 집안은 뭔가 잃을 게 많으신 거 아닌가요? 가진 것도 없고 청소부 주제라서 그런지 저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 여편네가 정말 무식한 줄만 알았더니 네네, 저 무식한 청소부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이혼해서 정확하게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내가 우리 딸 엄마로서 이것만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뭐? 이혼?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로 이혼은 안 돼. 못해. 어디 배은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년 받아줬더니 별 소리를 다 하네. 내 참 기가 막혀서. 야, 당장에 네 딸년이 이혼하고 나가면 뭐 할 줄 아는 거라도 있냐? 가만히 앉아서 돈 받아 먹고 쓰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것까지는 걱정하지 마요. 제가 건물 하나 마련해 놨으니까 그걸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딸, 내 손주들 알아서 잘 케어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네 쓰레기 아들이나 잘 챙겨. 뭐가 어쩌고 저쩌지? 어?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아주 모녀가 쌍으로 무식해가지고는. 그래, 우린 무식하다.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 무식한 짓 보여주기 전에 이쯤에서 좋게 끝내. 알았어? 내 딸한테 다시 한번 모욕적인 말하면 아주 그때는 이판사판 머리끄댕이를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알았어? 엄마는 정말 누구보다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셨어요. 시모 앞에서 단 한마디도 지지 않으시고 아주 무섭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저와 친정엄마는 그렇게 한바탕 일을 치르고 아이들의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줄 알고 있던 남편과 시모는 제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자 뒤늦게 전화를 하고 친정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더군요. 문을 어찌나 발로 세게 걷어차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할 정도였고 저는 경찰을 불러 난동을 잠재울 정도였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들은 이미 몇 번을 봐서 그런지 나중에는 시끄러우니 빨리 돌아가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더군요. 가진 놈들이 더하다더니만 이혼의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던지 진짜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몰래 남편 명의로 물려준 것을 친척 명의로 급하게 변경을 했다가 들킨 것도 있고 아이들 양육비를 깎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너 그래도 나 같은 남자 만나니까 재산이랑 위자료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알아? 그지 같은 놈 만나면 이 정도 돈은 꿈도 못 꿔. 참나. 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누가 누굴 보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같은 쓰레기를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한이다. 너 같은 놈은 정말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래도 돈 한 푼 안 벌고 편하게 산 거 아니냐고. 그게 다 누구 덕인데. 그래 잘났다. 니네 집 사람들 참 잘났어.
잘나신 분들 만나서 내가 진짜 너무 편하게 살았다. 알았냐? 남편이라는 인간은 진짜 이혼의 마지막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휴, 정말 어쩜 제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조금 후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퍼뜨리지 않아도 남편이 동창회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더군요. 야, 아주 그것들 개망신을 당했어. 그러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지들 눈에 피눈물 나는 걸 왜 몰라? 그 년놈들 회사에 소문 다 퍼지고 그년 남친이 찾아가서 패고 가관도 아니었다더라. 속이 다 시원하지 않냐? 그랬어? 아휴, 그래, 속이 다 후련하다. 나는 차마 못했던 건데. 난 그냥 조용히 상간녀 소송만 했지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고 하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러다가는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 잘했어. 원래 이런 일에는 이성을 찾고 현실적으로 하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다더라. 아주 잘했다, 내 친구. 장하다, 장해.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 내가 친구로서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도와줄게. 친구의 전화를 받고 그나마 답답하게 맺혀있던 속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차마 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 대신해주니 기분이 나쁘지만도 않더군요. 6개월 남짓 저의 길고 길었던 이혼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는 친정엄마의 건물 1층에 식당을 오픈했어요.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가게를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부동산 아주머니가 식당에 들러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가게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 네? 누가요? 누가 그렇게 제 가게를 궁금해해요? 웬 남자가 와서 이 건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가게 잘 되느냐 물어보더니 또 며칠 있다가는 한 60대 된 곱상한 사모님이 물어보대. 애기 엄마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아니요. 글쎄요. 누굴까요? 심지어 건축물 대장까지 띄어서 명의까지 확인하고 대출이 얼만지까지 알고 있더라니까. 그 사고 싶냐고 물어봐 준다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그랬어요? 누가 제가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은가 보죠 뭐. 애기 엄마가 어디 남한테 피해주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상한 사람 참 많아.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아하니 제 전남편과 시모가 저희 가게와 건물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그 인간들은 저를 무시했나 봅니다. 저희 엄마가 이 건물을 산 것조차 믿지 않더니 이제는 직접 와서 확인까지 하고 가다니요. 저는 그 후로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가게는 월세도 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한평생 힘들게 버신 돈으로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신 것이니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는 그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아저씨와 핑크빛 연애를 시작하게 되셨고 현재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답니다.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랍니다.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이겨내실 겁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이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